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오늘요. 2021년도 우리 이제 인사혁신처가 출제한 문제는 지방직, 그래서 우리 이미 프리특강을 마무리했고요. 서울시에서 세무직렬 관련해서 별도로 출제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밍을 서울시 7급 문제다, 2021년도 서울시 7급 문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행직 쪽 문제는 아니었고요. 세무 관련 쪽이기 때문에 참작해서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전반적 수준이 이렇게 높진 않았고요. 대체로 중정도 수준의 문제였었고 계산 문제가 한 반 정도를 출제를 했습니다. 철저히 똘똘이 풀이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국에서 홍차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홍차의 수요량이 5% 감소했다. 자, 가격이 뛰니까 수요량이 줄었다. 분명히 수요 법칙을 만족하고 있죠. 그런데 수요 법칙을 만족하는 것은 정상제가 원칙이지만 기펜제 아닌 열등제도 분명히 수요 법칙은 만족하지요. 따라서 홍차가 무조건 열등제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선지고요. 자, 이와 동시에 잼의 수요량이 12% 감소했답니다. 홍차 값이 뛰었는데 홍차 수요량이 줄었는데 덩달아 잼의 수요량도 같이 줄었어요. 두 개는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보완 관계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리을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니은 선지 보시면 잼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사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 관련 내용이 될 텐데 보다시피 잼의 가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탄인지 비탄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이제 디귿 선지가 상당히 좋죠. 홍차의 판매 수입. 자, 우리 판매 수입은요, 흔히 TR은 P 곱하기 Q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 근사치 공식 만들면요, TR 증가율은 P 상승률 곱하기는 더하기 Q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P 상승률이 명백히 얼마 나왔습니까? 홍차 가격 10% 상승이다.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증가율. 자, 분명히 홍차의 수요량 5%니까 5. 자, 중요한 건 부호입니다. 상승, 변화율 상승은 플러스 부호예요. 근데 홍차 수요량 감소, 감소는 마이너스 부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5가 나오죠. 자, 플러스 값은 증가한 거니까 분명히 판매 수입은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에 몇 번 답이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독점 시장에서 시장 수요와 독점 기업의 평균 비용 함수가 보기와 같다. 독점 기업의 이윤과 이때 소비자 잉여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우선 독점은 MRMC죠. MR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P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2P 넘기고 Q 넘어오면, 그래서 2로 나누면 105 빼기 2분의 1, 0.5Q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 MR은요, 절편 같고 기울기 2배니까 MR은 105 빼기 Q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MC는요, 우선 TC를 알아야 되는데, 아다시피 TC는 AC에다가 뭐를 곱하면 됩니까? Q를 곱하면 이 자체가 TC가 되죠. 자, 따라서 OQ, EQ 제곱, TC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미분하면 되죠? 5 나오죠? 4Q. 그래서 MC는 5 더하기 4Q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윤극대화 조건 MRMC로 풀면요. 자, Q 넘기면 5Q죠.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100이죠. 따라서 Q는 20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Q20을 잡았습니다.
자, 가격은요. 다시 20을 수요 곡선에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다 20을 대입하시면 0.5 20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오죠. 그래서 105에서 10 빼면 95. 가격은 95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윤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죠. 총 수입 TR에서 총 비용 TC를 빼면 된다. 총 비용 TC를 빼면 된다. 자, TR은 P 곱하기 Q인데 P가 95, Q가 20. 예, 곱하시면 돼. TC는 우리 여기 총 비용에 Q 20을 대입하면 되죠. 5, 그다음에 Q는 20 더하기 이 Q제곱, Q가 20이니까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100 나오고요. 이거 얼마 나옵니까? 800 나오죠. 그래서 전체가 900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요. 자, 우리 공 하나 있고요. 2를 곱하면 5, 20, 9, 28. 그래서 1900이 됩니다. 그래서 900 빼면 얼마입니까? 1000이 나오죠. 그래서 이유는 100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하나만 구해도 답이겠지만 소비자 잉여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 20의 거래에 대해서 수요 곡선과 이루는 이 전체 면적을 낼 수 있는데 요 가격에서 요 수량 요걸 냈으니 요것이 뭡니까? 소비자 잉여가 되죠. 우리 P절편은 105니까 요거와 요 길이 곱하고 2분의 1 하면 소비자 잉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05에서 95 빼면 10이죠. 그리고 20이니까 200입니다. 삼각형인가 반띵 얼마입니까? 100.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됐다면 이 정도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기본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번입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심화과정 수업을 또는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설명하는 사례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업 중에 GDP 얘기할 때 설명 사례 그대로 나왔었죠. 쌤이 이 얘기 이미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2021년 가령 12월 30일 현재 현대가 프라다와 합작해서 프라다 제너시스 1000대를 당일날 뭐 했다? 출고했다. 자, 그런데 당일 예약 판매분까지 800대가 판매됐다. 근데 12월 31일 날 200대는 안 판매됐죠. 미판매분 뭐 처리합니까? 재고 처리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2022년에 1월 5일 날 요 재고가 판매가 됐다고 한다면 자, 우리 GDP 관련 어떻게 되느냐? 요거 우리 수업 중에 제가 했던 사례잖아요.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100%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 재고는 경제학에서 재고 투자로 취급하죠. 재고 투자도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합니까? 증가시켜요. 그래서 GDP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자, 분명히 2020년의 GDP 투자에 분명히 재고만큼이 뭐 합니까? 더해진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재고 투자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는 감소해요. 그런데 이거 사간 쪽 있지 않습니까? 가령 소비자가 사갔다고 한다면 소비 쪽은 뭡니까? 증가. 그래서 같은 폭일 테니까 전체 GDP는 변동이 없지만 투자는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됐었죠. 그래서 다음에 소비가 더해지면 그 다음에 투자는 감해진다. 예, 정확하게 4번 선지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때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온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입니다. 이 문제 뭐 기본적인 계산 문제죠. 우선 완전 경쟁입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이고 장기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기 균형은 P는 LAC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아직 P는 모른다고 전제하고 LAC 장기 평균 비용을 구하는데 장기 평균 비용은 뭐와 뭐의 합입니까? 자, 평균 분명히 평균 비용 자체로 지금 나오는 값이라서 고정 비용에다가 그 다음에
가변 비용을 전부 다 뭐합니까? 합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산출량이 지금 1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총 고정 비용이 $100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00을 풀면 되죠. 그래서 총 고정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산출량 10이니까 여기서 10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만 안다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평균 가변 비용도 구할 수 있죠.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자, 완경은 P는 MC에서 구할 수 있죠. 자, MC가 EQ니까 PEQ. 자, 따라서 Q가 10이니까 대입하면 P는 20이 나오죠. P20. 이게 20이 나오는데 여기가 10이면 AVC는 1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봤어요. 현재 장기 균형 상태에 있으면 라고 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장기 균형이 되게 되면 모두 가변병만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 이제 고정병을 좀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고정비용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은 가변비용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발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풀었습니다. 자, 일단 4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요. 자, 복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갑과 을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고려한다. 자, 상대 결정에 따른 갑과 을의 보수함수가 보기와 같을 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단 가로 첫째, 둘째 값은 각각 갑과 을의 보수. 보수는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 앞쪽이 갑, 뒤쪽이 을입니다. 우리 따져봅시다. 을이 가격 유지라면 갑은요 15. 을이 가격 할인이라면 갑도 가격 할인. 그 다음에 갑이 가격 유지라면 을은 가격 유지. 갑이 가격 할인이라면 을은 가격 할인. 그래서 두 개의 내시 균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우월 전략은 없고요. 또 유일한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으니까 1번, 2번 모두 틀렸습니다. 자, 내시 균형에서 두 기업은 서로 같은 전략을 선택하고 있기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자, 공범자 딜레마, 죄수 딜레마에 처해 있느냐. 사실 죄수 딜레마에 처해 있으려고 한다면 이것만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시 균형이 됨으로써 더 좋은 조합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죄수 딜레마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만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6번을 갈게요. 자, 이 문제 재밌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단기의 균형 물가 수준을 하락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물가가 지금 하락이 예상된대요. 떨어질 거라 예상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떨어질 거래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지금 안 사야지. 따라서 총수요가 오히려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그 다음 공급자 입장에서 총공급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떨어질 거래요. 그럼 그때 팔면 안 되잖아. 지금 많이 팔아야지. 총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따라서 정상적, 일반적 우리 AD, AS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P와 Y죠. 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선 총수요 감소 그리고 총공급은 증가. 자, 그럼 명백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니 물가는 하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1번이 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물가 그대로인데 앞으로 떨어질 거라 예상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야지. 지금 사면 안 되지. 총수요 감소. 자, 공급자 입장에선 떨어지고 팔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팔아야죠. 총공급 증가. 그래서 총수요 좌측 이동, 총공급 우측 이동. 물가는 많이 떨어지죠. 답은 1번. 자, 이제 우리 2번. 태풍으로 인한 도로,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이 파괴가 됐습니다. 공급이 줄죠.
총 공급의 감소라 볼 수 있죠. 총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 뭡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장래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자, 그러면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죠. 여러분들, 소비와 투자는 총수요 구성 요소라서 총수요가 증가해요. 총수요 증가하면 역시 물가 뭐합니까? 뜁니다. 그 다음, 해외 경기가 호황이라서 분명히 수출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결국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역시 물가가 뜁니다. 그래서 2, 3, 4 모두 물가 뛰지만 1번만 하락이기에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입니다. 이거 재밌는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다 다뤘던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1985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8, 2020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45, 85년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600. 자, 85에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2020년 화폐로 환산해라. 이걸 X하고 두면 되죠. 그래서 크로스에서 곱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28X는 600 곱하기 245. 그래서 이거 곱한 걸 28로 나누면 5,250원이 나옵니다. 비례적으로 풀면 되는 문제라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완전 대체제 관계인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김씨의 효용함수 선형이네요. 주어졌다. 자, 여기서 유는 효용의 크기 XY는 각제와 수량이다. 김씨는 두 제와 소비를 위해서 50원, 총 50원을 지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어진 소득이 50이라는 거죠. 자, X 가격이 단위당 2원, Y 가격은 단위당 10원이다. 자, 효용 극대화를 위한 최적 선택에서 김씨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는, 자, 여러분들 이거 선형은 코노해라고 해서 한쪽에서만 해가 나오죠. 자, 우선 제일 먼저 뭐를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산선. 자, 우리 예산선 기울기 뭡니까? PY분의 PX. PY가 10원, PX가 2원이니까 5분의 1이 나오죠? 5분의 1이 나왔습니다. 쌤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예산선보다 더 크다 X축, 더 작다 Y축에서만 소비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은요 등 효용이기 때문에 효용함수의 막대기만 칠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Y로 풀어보면요, Y는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U바, 따라서 방향은 우하향이고 기울기 얼마인 값입니까? 1.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1이니까 얘보다 더 커요. 그래서 무슨 제만 소비한다? X제만 소비한다. 그러면 50원으로 단위당 2원짜리 X를 최대 몇 개요? 25개를 소비할 수 있죠. 그렇다면 X가 25일 때 Y는 0이었고요. 효용 얼마입니까? 25죠. 정확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기본 문제라서 쌤이 더 할 말씀이 없어요. 보기와 같은 경제에서 자연산출량, 완전 고용 산출량이 6천이다. 이 경제의 국민소득을 자연산출량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 더 늘려야,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느냐. 우선 지금 현재 실제 국민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Y는 CIG X-M. 자, X-M을 순수출이라고 해서 NX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C 200 더하기 0.8 Y 빼기 T. T는 500이네요. 그 다음에 I 1000, G 200, 순수출형. 자, 여기서 우리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400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200과 요거 200을 더해서 이 400과 소거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남습니까? 1000만 남습니다. 그래서 0.8Y 넘기니까 0.2Y. 0.2는 5분의 1이니까 5배하면 5000. Y 현재 5000이에요. 근데 6000이 자연산출량 수준이니 1000만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000만큼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부 지출을 1000을 늘릴 필요 없죠. 우리 승수배가 있기 때문에 승수를 구하면 그걸로 나눈 값만큼만 늘리면 된다. 승수, 우리 1 빼기 10분의 1이죠. 정액
세가 주어져 있으니까 세율은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1 빼기 10분의 1 C 0.8입니다. 0.2죠. 5분의 1 역수 얼마입니까? 5. 그래서 5가 승수 5가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의 정부 지출만 늘리면 된다? 20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갈까요? 아이고 재밌습니다. 쌤이 이것도 수업 때 했던 사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GDP를 계산하실 때 분명히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구할 수 있었죠. 최종 생산물이 여러 개면 그걸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분명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쭉 나와 있는데 4개 기업이 각각 밀가루, 치즈, 토마토, 피자를 생산한대요. 이외 생산 재화는 없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밀가루, 치즈, 토마토는 모두 피자 회사에 판매된다. 뭐예요? 중간 생산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피자 생산에 사용된다. 이게 뭐라는 뜻입니까? 최종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만의 시장가치 단박에 얼마입니까? 350이죠. 다이렉트 그냥 354번 답이에요. 기본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1번. 이거 괜찮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는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가장 적절하게 묶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가는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뭡니까? 이자죠, 이자. 정확히 이자율이죠. 그래서 이자율은 화폐 보유 기회비용이다. 그렇다면 그 이자율이 높으면 기회비용이 높아지니까 항상 기회비용 높으면 그거 보유하면 안 돼요. 따라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자, 한편 물가 수준은요, 재화 서비스 거래에 필요한 화폐 양, 그죠?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화폐 1,000원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물가 수준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정확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요 정도 문제 우리 친구들 위험 프리미엄 위기와는 쌤이 더 얘기할 거리도 없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이라고만 줘뒀네요. 효용함수 U. 자,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U는 루트 소득. 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100. 100이 주는 만족은 당연히 10. 자, 화재가 발생하면 36. 자, 36이 주는 효용은 66에 36, 6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확률이 0.5니까 발생하지 않은 확률 0.5겠죠? 모두 0.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점을 이었을 때 확률 반반일 땐 정 가운데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얼마입니까? 반 50이죠? 반 18입니다. 따라서 68의 기대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반 5입니다. 반 3입니다. 8이죠. 8의 기대 효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험 프리미엄은 아다시피 위기화로 푸는 거니까 기대치에서 확실 등가를 빼면 되죠. 기대치가 68이었습니다. 확실 등가는요, 기대 효용과 동일한 만족을 주는 확실한 현금의 크기. 8 나오려면 얼마입니까? 8, 8에 64, 64이어야 되죠. 따라서 68에서 64를 빼면 얼마입니까? 4.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더 없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가격 차별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가격 차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하게 되면 독점 기업의 이유는 단일 가격보다 증가한다. 사실 정확히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령 과거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팔다가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자동차를 만든다? 근데 생각보다 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살 수 있죠. 그래서 값을 떨어뜨려서 사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한 달라도 파는 것이 결국 이윤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격 차별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정답 기억 맞고요. 니은 완전한 가격 차별 1급이었었죠. 소비자 잉여는 0이다. 자, 이것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사례에서 자, 과거 유명 연예인 비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봤더니 판매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옛날에는 CD라고 그래서 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10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경매 처분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하나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면 10억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 지불의사 금액이 10억인데 10억이 판매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불 금액이 가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억까지 낼 수 있는 10억을 내버렸으니까 소비자잉여 0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최대 8억까지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건 두 개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역시 8억까지 낼 수 있는데 8억을 가격을 책정했으니 역시 소비자잉여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 잉여가 0이 됐었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첫 번째 한 대에 대해서 총 판매 수입이 한 대에 대해서 10억 받았으니까 TR이 10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대 추가함에 따라 추가된 수입 MR도 얼마입니까?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대까지 첫 번째에 대해서 10억 한 대 얼마입니까? 10억. 두 번째 대 한 대에 대해서 8억이니까 8억. 합치면 18억이죠. 그러면 한 대 추가함에 따라서 얼마가 늘었습니까? 8만큼 늘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MR 자체 첫 번째일 때 가격 얼마였습니까? 10. 가격과 MR이 같죠? 두 번째일 때 가격 얼마입니까? 8. MR 8. 결국 P와 MR이 뭐하고 있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독점기업 수요 곡선 P와 한계 수입 MR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역시 1급 가격 차별의 특징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데 리을이 이제 관건이겠죠? 두 소비자 그룹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3차 가격 차별의 경우 두 그룹 중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하는 소비자 그룹의 소비자잉여는 단일 가격을 부과하는 상황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잉여가. 그러니까 반드시 낮아진다 그 뜻인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병원에서 저소득층한테는 저렴한 비용을 많이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소득은 그냥 똑같이 일반 진료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즉 가격 차별을 함에 있어서 고소득은 그대로 받고 저소득만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고소득은 그대로 소비자잉여를 전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3급 가격 차별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직면한 소비자가 반드시 소비자잉여 준다고 볼 수는 없죠.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의 몇 번 답이요? 3번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으로 갈게요. 자,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유동성 함정에 제가 요거 동그라미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제로금리. 요 동그라미는요. 그래서 화폐 보유 기회비용 뭐다? 0이다 그랬죠? 크다 틀렸죠. 그 다음 요거 동성의 무한대 뭐였습니까? 화폐 보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완탄 그랬었죠. 역시 틀렸네요. 자, 유동성 함정 빠지면 통화장입니까? 재정장입니까? 재정장. 역시 틀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번을 보시면 유동성 함정에서라도 자 보십시오. 우리 피셔의 방정식에서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 명목 이자율인데 명목 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때 확장 통화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결국은 실질 이자를 뭐 할 수 있다? 떨어뜨림으로써 결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서 확장 통화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게 되면 자, 명목이자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실질 이자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양적 완화 정책이죠. 정확히 맞네요. 정답은 4번. 이미 우리 문제도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 하지만 좀 색다른 표현이 있어서 좀 힘들었을 텐데, 개방경제 모형에서 한국 경제 내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 자, 우리 T 빼기 G가 재정 수지가 되는데 얘가 적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G가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렸다. 자, 우리 IS 그리고 LM을 가정했었을 때, 자, 우리 정부 지출 늘리면 IS 우측 이동이죠. 그래서 R이 상승을 해요. R이 상승하면 이자 수입 노리고 외자 유입이 막 증가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자, 외자 유입이 증가합니다. 유입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출은 상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해야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입이 증가해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죠. 달러 공급이 증가한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원화 공급은 감소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달러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분명히 환율이 뭡니까?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정확히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였을 거예요. 지난 2년간 각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보기와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할 때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각국의 자연실업률 구해봐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기대 인플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 모습, 그래서 최초의 우하향의 전통적 필립스 곡선을 가정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마이너스 알파 U 빼기 UN의 전통적 필립스 곡선을 가정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5네요. 5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실업률이 10%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10 빼기 UN이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넘겨보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알파 10 빼기 UN 넘겨서 썼죠? 이게 얼마 되는 겁니까? 0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요. 인플레이션율 9%. 자,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실업률이 8%. 8 빼기 UN이 됩니다. 자, 역시 넘겨보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8 빼기 UN. 자, 이게 0이다. 자, 그렇다면 둘 다 0이니까 요 값과 요 값을 같다고 전제한다고 한다면요. 요거 이렇게 넘기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빼면 4죠. 여기서 알파 UN, 알파 UN이 똑같은 걸 소거해버리면 요거 8알파 나오고요. 요거 10알파 나오니까 넘기면 2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죠. 요게 2가 나왔어요. 자, 요 식에서 UN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22죠. 넘기면 25는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UN 곱하면 플러스 2UN이니까 UN은 넘기면 12.5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독특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7번이 되겠습니다. 세고전학파 주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당연히 합리적 기대에 입각하고 있죠. 세고전의 접근 방법은 결국 총수요가 아무리 이동해도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물가만 뛴다라고 하는 고전학파 견해를 회귀하죠. 결국 AS를 원칙상 장기는 물론이거니와 단기도 원칙상 AS가 수직으로 LAS만이 아니라 SAS도 수직으로 가정함으로써 총수요를 아무리 변동을 시켜도 물가만 변동할 뿐이지 Y는 변하지 않는 걸 고전학파가 추구하기 때문에 세고전도 결국은 고전학파로 회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상된 정책이라면 단기조차도 물가만 뛰지 실업률에 영향 주지 못한다는 정책 불역성 명제를 제시했고요. 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깜짝쇼, 단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가 잘못된 선지죠. 그래서 이건 기본 과정 공부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분명히 세고전학파가 예상치 못한 단기 깜짝쇼를 취하게 되면 영향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부작용이 따르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분명히 영향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잘못이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기본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와 간의 구매력 평가설에 성립한다.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 변화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해외 물가 상승을 빼면 되는데, 국내 물가 얼마입니까? 3. 자, 빼기 해외 물가는요 1. 그래서 환율 변화율은 2%로 계산이 되고요. 환율이 2% 뛰었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가 2% 하락한 것이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19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갑과 을은 하루에 8시간을 X제와 Y제 생산에 투입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X제, Y제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 갑은 이렇고 을은 이렇다. 자, 우리 직선이기에 표현하면요, Y절편은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16. X절편은 Y가 0일 때 X 얼마입니까? 8. 자, 이것이 갑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그 다음 을의 경우는, 자, X절편은 16이죠. Y절편은 X 0일 때 얼마입니까? 8입니다. 바로 이것이 을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따라서 Y제 생산의 갑이 절대우위, X제 생산에는 을이 절대우위를 하나씩 나눠 갔기 때문에 비교우위도 똑같죠. 그래서 비교우위도 Y는 갑, X는 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갑은 을보다 X, Y 모두 절대우위다? 아니죠. X만 절대우위니까 1번은 틀렸음이 분명합니다. 자, 2번입니다. 요 표현이 좀, X제, Y제를 각각 240개씩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갑이 1보다 더 짧다. 우선 갑국의 경우에 X제를 240개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갑은 X제를요 8시간을 다 투입해서, 하루 8시간을 다 투입했을 때 X만 생산한다면 8개예요. 그러니까 8시간 투입해서 8개 만드는 것은 1시간에 1개를 만드는 것이니 240을 만들려면 240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Y는요 8시간을 투입해서 16시간을 만들 수 있죠, 최대. 그러니 1시간당 얼마입니까? 2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240개라면 그 반인 120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을도 구해보면 정반대로 나오겠죠? 을은 X가 120시간, Y는 240시간이 돼요. 따라서 X는 을이 짧고요, Y는 갑이 더 짧죠. 그리고 이제 전체 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각각 만드는데 소요된 기간이니까 X는 을이 더 짧고 Y는 갑이 더 짧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갑이 1보다 더 짧다라고 했으니 잘못됐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쌤이 누누이 말하는 문제죠. 전문화 특화를 통해서 X제와 Y제를 1대1로 교환하면 모두 이득이다. 자, 양국이 교육했을 때 이득보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기회비용 무슨 값이요? 사이값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회비용 사이값. 자, 우리 기회비용은 분명히 기울기로 구할 수 있는데 x 하나에 대해서 자, 값은 요거죠. y로 표시했을 때 8분의 16 얼마입니까? 2. 자, 을은요. y로 표시했을 때 16분의 8 2분의 1이죠. 요 사이값. 그래서 2분의 1과 2니까 요 사이에서 조건이 맞으면 되는데 둘 다 1대1이니까 x1에 대해서 y1. 자, 이거 1은 2와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 만족합니다. 따라서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이거 재밌어요. 4번 참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 갑이 X제 생산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하루 8시간 동안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사실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보면요. 우선 Y절편은 X가 0일 때 자, 48을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분명히 16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X는요, X절편은요, Y가 0일 때 나누면 얼마입니까? 24. 그래서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으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비교 우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구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요, 우리 을국 쪽은 X1 생산 기회비용이 Y로 풀었을 때 16분의 8, 2분의 1이었습니다. Y 2분의 1. 자, 바뀐 쪽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Y로 표시했을 때 24분의 26, Y 24분의 16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작은 쪽이 비교 우위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24의 반은 10인데 더 넘잖아요. 이건 2분의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쪽은 여전히 누굽니까? 을국입니다. 그래서 X는 여전히 누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을이 비교 우위가 있다. 공부를 위해서 Y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Y 값은 요거죠. 얼마입니까? X로 표시했을 때 16분의 24. X로 표시했을 때 16분의 24. 자, 을국은요. 자, X로 표시했을 때 8분의 16이니까 이거는 2가 되네요. 그러면 16분의 24도 나누실 필요 없어요. 이거 2배 하면 30이 나와야 되는데 30보다 작으니까 2가 안 돼요. 여기는 2죠. 더 작은 쪽 이쪽입니다. 그러니 Y는 누가 비교 우위입니까? 갑이 비교 우위죠. X는 누가 비교 우위고요? 을이 여전히. 그래서 갑은 을보다 X 생산의 비교 우위가 아니죠. 그래서 바뀌지 않았죠. 동일하죠. 그래서 갑은 여전히 Y고 을은 여전히 X가 됩니다. 그러니 4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번이 되겠습니다. 파전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파전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선 파전의 수요 공급은 정상적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곡선, 수요 곡선이 되고요. 그러면 파전의 가격을 하락하게 하려면 우선 수요는 감소해야 되고요. 공급은 증가하게 되면 명백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전 수요가 감소하고 파전 공급이 증가하는 조건은 자, 김치전 가격이 하락하면요. 김치전의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체제인 파전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 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파는 파전 입장에서 원료입니다. 원료값 떨어지면 공급은 뭐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파전 수요 감소, 파전 공급이 증가하면서 분명히 파전 가격은 반드시 뭐합니까? 하락하죠. 다시 한 번 더요. 파전 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것. 그러려면 파전의 수요가 줄고 파전의 공급이 증가하면 되는데 우리 김치전 가격이 하락하면 김치전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체 관계인 파전 수요는 줄어들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파 가격이 떨어지면 파는 파전 입장에서 원료니까 원료값 떨어진 거니까 파 공급이 증가하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히 1번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 20문항을 풀어드렸는데요. 우리 인사혁신처로 출제가 넘어가면서 이런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서 서울시가 별도로 세무직렬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방직 기출문제풀이 이외에 서울시 문제풀이를 또 해드리게 됐습니다. 문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하지만 몇 문제는 여러분들이 점검해 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또 22년을 대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풀어보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